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냈을까요? 자, 코스피가 오늘 강세를 보였죠. 반면에 코스닥은 코스피의 강세에 따른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너무 명확하죠. 대다수의 투자자들이라면 모두 알 수 있을 텐데 오늘 삼성전자가 무려 5.63%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와, 삼성전자가 5% 정도 상승한다고 하면은 정말 이 시장에 웬만한 종목은 모두 상승하지 못했다 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이게 삼성전자가 적당히 오르면 굉장히 좋아요, 시장에. 예를 들어서 플러스 1% 아니면은 뭐 플러스 3%까지도 어느 정도 시장을 견인할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의 상승이 4%가 넘어간다? 이러면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시장의 수급까지 모두 잡아먹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가 5%까지 상승을 했으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우 신나는 하루가 될 수 있었겠죠. 삼성전자를 제외한 웬만한 개별주, 다른 업종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야, 이거 진짜 삼성전자 가는 거 그냥 구경만 하는 그런 소외가 되는 장이 열렸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로는 젠슨왕 CEO가 엔비디아 CEO잖아요.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 중이다. 근데 기대가 크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는 강세를 보일 수 있겠으나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캐파를 독과점 하듯이 수주를 받다가 이제 삼성전자와 캐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는 2.3% 시세가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삼성전자는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있었어요. 주총 전에는 삼성전자가 뭐 갭은 떴지만 엄청 강세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총이 끝나자마자 무슨 얘기가 나온 것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엔비디아 CEO의 이 발언이 대두가 되면서 막 상승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주총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이제 주총에서 어떤 메모리 반도체 시세에 대한 전망 막 이런 걸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오늘 메모리 관련주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특히 소재 관련주가 특히 눈에 띄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이제 고개를 드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우리 코스피도 건강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먼저 이렇게 올라와 주면은 기어이 삼성전자가 쉬면서라도 다른 코스피 종목들이 따라 올라올 수 있으니 우리 시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볼 요인이 된다. 어제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야, 이거 200일선 다가가고 있는데 창 막판에 삼성전자가 땡겼네요. 라고 했는데 야, 오늘 이렇게 흘러갈지 누가 알았을까요? 그래서 세력이 참 얄미러운 게 어제 그 분봉으로 보면 오전에 이렇게 있다가 오후에 팍 땡겼거든요. 오전에 이렇게 흔들게 한번 하고요. 그래서 세력이 젠슨왕 CEO가 이런 얘기 할 걸 알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뭐 메이저 그 시장 조성자라고 하면은 뭐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의 HBM 테스트 중인 걸 뭐 알기 알았겠죠. 그러나 주가를 움직이는 것도 이런 발언이랑 너무 교묘하게 맞는 걸 보면서 이 주식시장이 마냥 순수하게만 볼 수는 없는 거다. 역시 돈의 흐름이란 게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증명시켜주는 오늘 하루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 또 체크를 한다 보면은 코스피가 원래 삼성전자가 미친 상승을 보이기 전에 무슨 종목이 상승했냐면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하나금융도 5%대, KB금융이 4%대, 신한지주가 3%대 상승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이 금융주의 수급조차도 너무 삼성전자가 쓰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흘러간 거거든요. 참고로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율이 21.5%입니다. 우선주까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5.63%가 올랐으면은 오늘 코스피 상승의 1.2% 정도? 요 정도는 삼성전자의 시세만 반영이 된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 코스피가 플러스 1.28%였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그냥 뭐 삼성전자만 올랐구나. 다른 종목들도 올랐지만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 평균치 빼면은 삼성전자만 오른 날이었다. 이걸 다시 한번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의 모멘텀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은 그거 같아요. 어떠한 표로 딱 나타내가지고 자,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1항목, 2항목, 3항목 이런 식으로 내는 게 아니라 야, 이번에는 우리가 단계별로 밸류 프로그램 이걸 정리를 할 텐데 이전에 처음에는 뭐 우리가 이런 거 준비하려고 하고 지금처럼 기업 법인세 이거 감면해 주려고 하면서 하나하나 당근 그리고 간식을 주면서 시장을 부양하려는 꾸준히 부양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죠? 쫄지 마시라. 걱정하지 마시라. 지난 주말에도 썸네일 남겨드렸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큰 그림은 괜찮다. 잠시 쉬는 흐름 정도다.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오히려 빠지면은 주도 업종을 매수하고 기다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쩌면 시장을 쿠션해 주는 거예요. 시장이 어떤 웬만한 악재가 있더라도 정부에서 부양해서 막아줄 테니까 이거 너무 우려하지 말자. 폭락장 나도 정부가 막아줄 그럴 시장이다.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에는 뭐가 있죠? 바로 연준의 FOMC 첫날입니다. 일단은 오늘과 내일까지 이어지는데 점도표와 경제 전망이 주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잠시 뒤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일단 점도표가 중요하겠죠.
근데 점도표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제가 잡은 기준은 연내 금리 인하. 이 단어 어디서 들어보셨죠? 바로 파월 연주의장이 2주 전에 상원 하원에 출석해서 한 말입니다. 이때 성명서에서 한 말이 연내 금리 인하를 아무래도 할 것 같다라고 했지만 횟수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를 연초에 6회 기대하다가 낮춰지고 반영을 하면서 지금은 3회 전망이 약간 고착화돼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CPI나 PPI가 나오면서 뭐라고 하고 있죠? 야, 이거 2회밖에 안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키워드는 연내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이런 발언이 아마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이 횟수에 대한 거는 너무 크게 우리가 의식할 필요 없다. 그 말 자체 뭐죠? 점도표도 크게 시장에서 리스크로 다가가진 않을 것이다. 다만 너무 강경하게 뭐 1회나 2회 전망이 좀 높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일시적으로 쿵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불확실성 해소, FOMC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져서 시장이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네요. 일단 6월 금리 인하 관측은 되고 있으나 이거 지금 퍼센티지가 동결 50% 인하 50%거든요. 6월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마냥 금리 인하에 너무 무게가 실려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7월에 금리가 인하가 시작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금리 인하가 이렇게 된 마당에 조금 더 어차피 증시는 방향성이 또렷하니 조금 더 뒤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요.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런 얘기 나오면 시장에 충격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뭐 충격이 될지는 이거 좀 지켜봐야 되고,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연준이 거짓말 치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 가지기보다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현재 뭐 전망 같은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시장이 어떠한 돌발 악재, 예를 들어서 뭐 은행권 부채라던가 아니면은 뭐 부도라던가 이런 돌발 악재, 코로나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쿵 하고 빠지면 이때 연준이 나타나서 영웅놀이 한다고 했잖아요. 야, 내가 금리 좀 이제 니네 어려운 것 같으니까, 어려워질 거니까 선제적으로 좀 올려줄게. 다음 FOMC 때 우리가 금리 올리려고. 다음 FOMC 때 우리가 금리 내려주려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또 시장은 반등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 장치가 이제 마련되어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FOMC도 뭐 충격 나와봤자 크지 않을 것이다. 그거를 오늘 우리 시장에서 수급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 텐데, 오늘 8천억 외국인이 현물 순매수했고요. 선물에서도 1.2조로 순매수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다시 한번 이야기 정리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치사율 30% 감염병 확산. 이게 어린이들 대상으로 더 치명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쨌든 뭐 이거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긴 해요. 뭐 일본이든 뭐 국가를 떠나가지고. 그러나 여기 지금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는데,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이게 제가 알기로는 65명 정도가 23년도 7월부터 발병이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한 3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나오는데, 그럼 30% 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것 때문에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코로나 여파입니다, 결국에는. 이전에도 뭐 메르스라던가 아니면 사스 이런 것 때문에 증시가 출렁거린 적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확실하게 전염병이 좀 높았습니다. 물론 메르스 때가 2015년인데 이때 메르스도 치명률이 높아가지고 증시에 약간 우려감을 주긴 했어요. 위축되기도 했고요. 다만 일본이라는 국가에서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월로 따지면 한 5명씩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요상하고, 또 시장 자체가 흔들린다, 그것도 요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다소 과도하게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이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따라 붙지 마시라,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테마 형성이 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주도적인 업종이 부재가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수급이 몰리니까 약간 시총이 낮은 종목들로 몰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내용 여전히 유효한데요. 지금 이제 감사 보고서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가 지연되는 뭐 예를 들어서 알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오늘 또 장중에 급락했거든요. 오늘도 마감에 한 17.8%로 마감을 했는데 마이너스. 그만큼 감사 보고서의 위력이 조금 있습니다. 요거 아마 오늘이나 내일까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유하신 종목이 있으면 꼭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는지 주총 7일 전까지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총 대의가 뭐 28일, 뭐 29일에 몰려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과 내일 중에 많이 나올 텐데 이거 감사 보고서 꼭 확인하셔야 된다. 이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 브리핑인데요. 어제 AMD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장중에는 뭐 7%까지 빠졌다가 마지막에 마이너스 4% 마감을 했는데, 그나마 도 엔비디아는 좀 많이 버티는 모습이었거든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제가 되게 이야기 들었던 내용이고, 뭐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키워드가 더 중요하다. 횟수 기대감보다는 금리 인하의 시작점이 어딘지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불확실성 제거 요인으로 갈 길 갈 거다.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면 어떨까, 선제적으로 이야기 들어볼까 합니다.
최근까지는 조심하자, 뭐 시장이 한번 눌릴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뭐죠?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방패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또 리스크 관리에 대한 포지션만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놨으면 크게 걱정할 시장은 아니다. 적어도 4월 중순까지는요. 그래서 4월에 접어들면서 4월 중순이 들어서면 그때부터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야겠죠. 챙길 거 챙기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 갖춰놓고 5월에 들어가서부터는 조금 더 리스크 관리적으로 가고 또 5월 때 안 무너지고 6월까지 가까워질수록 6월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조금 더 방어적으로 포트를 옮겨간다. 지금은 어쨌든 랠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를 가져보자. 포지션을 비중을 예를 들어서 같은 종목이 뭐 A, B, C, D, E가 있더라도 C까지가 공격적인 포지션이고 D, E가 방어적인 포지션이면 지금 일시적으로 뭐 여기서 20%, 뭐 10% 갖고 있어요. 여기서 5% 비중 여기로 옮기고 뭐 5% 비중을 여기로 옮기고 그래서 이 비중을 일시적으로 낮췄다가 여기서 뭐 좋은 성과를 얻었다. 그럼 다시 또 이쪽으로 방어적인 포지션 옮길 때 비중 살짝 옮겨주는 거죠. 종목의 변화는 없더라도 비중의 변화는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 드려보고 싶네요. 그리고 3월 초를 보내고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중순에 접어들면서 주도 업종들이 지난주부터 여간히 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지루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죠? 지난주 월요일에 바이오가 한번 움직였어요. 이번 주 월요일이 아니라 지난주 열흘 전입니다. 그리고 9일 전에 2차 전지가 움직였어요. 이렇게 주도적으로 업종의 흐름이 나온 다음부터 약 10일에서 9일 전에 움직이고 내내 지금 뭐죠? 게릴라성 시세만 나오고 있어요. 올라갔다가 윗꼬리. 아니면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아니면 질질질 빠지거나. 여간 횡보하거나 박스권에 같은 재미없는 흐름이 바이오나 2차전지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도 엄청 올라간 것 같죠? 그런데 올라가도 급락하고 변동성이 클 뿐이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추세적으로 올라간다고 보기 힘들어요. 반도체도요. 막 그냥 올라가는 날 내려가는 날이 명확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빠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주도 업종이시면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는 원전 조선주가 움직였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이런 주식들조차도 움직이진 않아요. 이번 주 들어서는 진짜 초소형주 감사 시즌 관련주. 그리고 오늘은 뭐 질병 테마 이런 것조차 움직이군요. 뭐 곡물 테마 이런 것도 살짝 움직였고요. 근데 이런 걸로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주면서 자꾸 실수를 유발하게 하는 겁니다. 야, 주도종 안 간다. 네가 가진 종목 질질질 빠지고 있어. 이거 포기하고 지금 올라가는 거 따라 사. 이런 식으로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좋은 종목이 빠질 때, 좋은 종목이 쉴 때 오히려 사놓고 길목 지키게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베타제 분들에게도 얘기 드린 게 단기 매매 시즌 이제 끝나갑니다. 제가 약 한 달 반 정도 2월 중순부터요 지금까지 단기 매매를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베타지 분들도 아시겠지만 단기 매매 진짜 많이 했잖아요. 또 전략 종목이라고 했음에도 시세가 바로 튀면은 이거 팔았다 다시 삽니다 하고 내려오는 거 기다려서 지금 결국에 우리가 팔았던 가격보다 웬만하면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웬만한 종목들은 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단기 매매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단기 매매보단 이제는 다시 한번 랠리 시장이 박스권이 아니라 랠리를 만들 가능성을 보고서 종목들을 전략적으로 끌고 가서 수익률을 키울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란 거죠. 단기 매매가 아니라. 이젠 게릴라 매매가 한 바퀴 돈 겁니다. 약 지금 2주 정도, 한 8거래일 정도 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단기 매매보다는 여러분이 전략적 스탠스 꼭 가져가시라. 그리고 단기 매매 쫓다가 털립니다, 이제는. 예를 들어서 올랐다가 팔아먹고 윗골이 달면 내려오니까 다시 살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며칠 오르다가 빠져요. 그럼 다시 살 수 있겠죠. 여기서 팔아먹고. 근데 지금은 이거 노리다가 자칫 잘못하면 도망가 버린다고요. 종목이. 못 삽니다. 도망가면 못 사요. 심리가.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았는데 이거 요만큼 내려온다고 여기 위에서 더 주고 사는 거 개인들 쉽지 않아요. 지금 약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전략적인 구성을 하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얘기를 드렸고요. 유럽에서 유로 7 요거 연장해가지고 내연기관차 유효기간을 좀 늘린다고 해요. 그래서 전기차 업종에 좀 악재 요소로 하나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 유럽보다는 어쨌든 북미 시장이 위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포커스가 뭐 중국 대중 제재 막 이런 걸로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 그런 유럽의 뉴스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바이오 기업의 주총 7일절 감사 보고서 이것도 이야기를 들어보겠고요. 지금은 드디어 3월 3주차가 다 지나갑니다. 바이오가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월 중순부터 이야기 드린 게 뭐였죠? 3월 중순까지 한 달만 참으시라고 3주만 참으시라고 2주만 참으시라고 다음 주에 하시라고 그게 바로 이번 주입니다. 지금부터 바이오 세팅 거의 다 돼가셔야 돼요. 저 지금 바이오 세팅 거의 다 이제 끝나가거든요. 아주 조금 남았어요. 등급별마다 한 종목 아니면 뭐 5% 10%이 정도만 채우면 이제 바이오 세팅도 끝난다는 거. 바이오 세팅 이제는 끝나야 됩니다. 지금 바이오가 한
8거래일 정도 쉬었거든요. 되게 움직일 때 됐어요. 2차전지도 움직이겠지만 지금은 바이오의 계절인 게 아마 명확하지 않을까. 3월 말부터 4월이나 5월 초까지도. 그래서 바이오 좀 보시고 2차전지도 움직일 수 있는 세부 섹터. 예를 들어서 양재도 괜찮고 뭐 리튬, 그 요즘에 실리콘 응급제,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떠들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장비주도 이제 발주가 시작될 거거든요. 이런 것들 제가 보기에는 전액도 오늘 움직이는데 이쪽이랑 전고체 이쪽은 한 바퀴 돌아가지고 큰 시세 내기보다는 그냥 박스권의 가치 흐름이 높아요. 그래서 전액이나 전고체보다는 양극재, 리튬, 응급제, 장비 이런 쪽 보시면 여러분이 조금 재밌지 않을까. 이번 움직임이 나올 때 2차전지에서 나온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셀 기업, 오늘 삼성 SDI도 막 올라가다가 삼성전자 때 수급 뺏겼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마감했는데 삼성 SDI도 그렇고 뭐 LG 엔솔, SK 이노베이션까지 모두 셀 기업은 좋을 것 같다. 이젠 기대감이 실리고 코스피의 상승에 따른 수급이 유입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셀 기업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20년, 21년 내릴 때는 셀 기업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 긴 사이클, 20년도부터 이어진 23년까지의 4년, 5년 사이클이 이제 끝나고 다시 한번 재차 사이클이 돌아오는데 당연히 대형주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반도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를 막 무슨 5종목, 6종목 막 깔아놓는 분들 계신데 이거 스트레스 받아 죽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종목이 아니라 바이오가 제 포트폴리오에 조금 비중이 실리잖아요. 비중이 실리는 순간 웬만하면 저도 시장 못 떠납니다. 밥 먹을 때도 원래는 그냥 밥 편하게 먹는 편인데 바이오를 할 때는 켜놓고 시세가 움직이나 그리고 또 감시도 다 켜요. 감시도 켜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변동 생기면 이건 저한테 알림 오게 해놨습니다. 네, 바이오들이. 왜냐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뭔 일이 갑자기 날 수 있거든요. 뜬금없이 뭐 찌라시나 풍문 같은 거 돌면서 HLB도 한번 휘청거릴 때 있었고 알테오진도 갑자기 있다가 마이너스 26% 갔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이 너무 많아버리면 집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바이오도 항상 공시 같은 거 예민하고 하나하나 좀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는 뭐 움직일 수 있는 세부 섹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골라가지고 두세 종목으로 나눠서 압축해가지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너무 많으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주식 투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투자에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편합니다. 뭐 항암제도 있고요. 뭐 플랫폼도 있고 뭐 흔히 세포 치료제 이런 식으로 세 개 섹터로 가장 편하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가져가면 이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을까요? 저도 지금 뭐 하나 나눠 가져오려고 하는데 세포 치료제는 제가 지금 좀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세포 빼고 다른 거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항암 하나, 플랫폼 하나,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섹터 나눠놓으면은 업종이 움직일 때 소외되는 흐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골라놓으시면 될 거예요. 바이오 웬만하면은 적자 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나올 거 있으면 웬만하면 움직여 줄 겁니다. 이번 움직임에서는. 자, 그리고 오늘 상대적으로 HBM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아침에는 HBM 관련주가 막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드렸던 게 HBM이 마침에 막 오다가 빠지면서 바이오에 속 들어갈 거예요 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갑자기 바이오가 확 죽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가 죽었다가 다시 올랐어요. 이거 무슨 일이지? 라고 했더니 삼성전자가 미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주요 밴더로 하는 반도체가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다. 근데 제 생각보다 너무 세가지고 야 오늘 그냥 모든 수급을 잡아 먹을 줄 몰랐거든요. 아무튼 뭐 이거 제가 아침 브리핑에 남겨드렸으니까 이것도 투자 아이디어가 되겠죠? 결론은 오늘 밤 있을 FOMC는 이미 랩하저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다. 키워드는 금리 인하 수가 아닌 연내 금리 인하 여부의 기준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감사 시즌을 마무리하는 헬스케어 바이오 업종과 원자재와 연동되는 유가 관련 에너지, 뭐 조선주를 생각하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 조선주 있죠. 그리고 곡물 테마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뭐 신성홀딩스 이런 친구도 움직였거든요. 또 이거랑 같이 2차 전지까지 우리가 포진해야 되는데 오늘은 2차 전지 매수하는 날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오늘 2차 전지가 올라가기에 좀 모멘텀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를 배제하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가격이 빠진다면 2차 전지도 세팅하기 좋은 구간이긴 합니다. 거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겠고, 그리고 매크로 보면은 일단 환율은 아직도 거슬리는 단계고요. 다른 인덱스가 104포인트 이상 올라가면 이거는 시장 상방 제한이 생깁니다. 물론 미국 증시 기준이긴 하지만 이거 상당히 거슬리는 모습이고, 야 이거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거슬리지만 채권 수익률도 일단은 4.3% 이하로 빠졌어요. 이건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채권 수익률이 빠지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거든요. 오늘 FOMC에 따라서 요 흐름이 좀 바뀔 것 같고, 유가가 많이 오른 거는 상당히 거슬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아시아 증시는 그냥 그랬습니다. 우리 증시만 강했고요. 어제는 또 반대였거든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겠고 특이사항은 없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코스닥이 보합이니까 상승 가락 종목 그냥 똑같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오늘은 주인공이 코스피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냥 삼성전자가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가 힘을 쓸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코스닥 150이 강했지만 오늘은 코스닥 150이 시세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삼성전자가 5.7% 올랐으니까요. 막판에 또 올려 세웠네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2.5% 빠지고 LG엔솔은 그나마도 힘을 써준 정도.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삼성전자 따라서 원래 더 강세였었는데 삼성전자가 너무 세니까 반도체가 가다가 조금 마른 정도. 그리고 제약도 화학도 강세 보였지만 뭐 그냥 그렇고요. 기타 서비스 이 정도로 빠진 거 보니까 아 알테오진이 오늘 조금 빠졌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좀 되죠. 그리고 코스피가 1.3% 올랐는데 코스피 200이 1.7% 올랐다. 자 이런 게 다 삼성전자 파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도 476개 상승인데 1.3%밖에 못 올랐어요. 1.3%나 올랐는데 476개밖에 못 올랐다.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400개 하락한 거 보니까 야 오늘 뭐 코스피 투자자들도 삼성전자 그리고 올라간 종목 빼고는 상당히 소화되는 흐름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 종합지수 대비. 그 개인이 미쳐서 팔고 있죠. 지금 1.25조를 팔았네요. 저는 이거 외국인 매수만 한 8천억 나온 거 봤는데 개인이 오늘 현물을 1.25조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삼성전자를 거의 물렸던 분들이 다 탈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탈출러시가 나고 있고 코스닥도 아침에 뭐 흔들리 나왔으나 외국인이 이내 잡아주면서 우리 시장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실어주는 하루였다. 그래서 풋 포지션은 완전 던지고 있고 콜 포지션도 어느 정도 처분을 하면서 일단은 파생 시장의 흐름은 뭐 그냥 중립적이었다. 그리고 선물 가지고 땡긴다. 이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선물을 매수해서 증시가 올라가고 선물을 매도 쳐가지고 외국인이 그래서 증시가 빠진다. 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인데 이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따지면 뭐냐면요. 외국인이요. 시장을 올리기 위해서 선물을 매수하는 거고요. 시장을 내리기 위해서 선물을 매도 치는 겁니다. 이 논리를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선물을 매수하기 때문에 올라가고 선물을 매도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시장을 올리기 위해서 매수를 한 거고 시장을 내리기 위해서 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선물을 뭐 팔아서 어쩌고 저쩌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외국인의 의도, 돈의 흐름, 돈의 파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아무튼 야 이런 장대 양봉을 진짜 이때도 한번 보고 이때 삼성전자가 6%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난 9월 초 이후에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 여기서 어쨌든 이평성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죠. 이평성 수렴. 그래서 지금 힘을 응축했기 때문에 과연 추세 상승을 보일지 모르겠으나 SK 하이닉스의 추세를 보면 힘을 쓸 가능성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광판 보기 전에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은 오늘 상승 종목을 한번 보시면 이게 VI 걸린 종목들이거든요. VI 걸린 종목들인데 미코 바이오 막 시총 작은 종목들이에요. 얘도 770억짜리고요. 명문제약 얘도 800억짜리입니다. 그리고 뭐 YIK 이건 반도체니까 좀 시총이 높죠. 그리고 뭐 태고사이언스는 1800억짜리고 워트 1700억이고요. 그리고 뭐 신성홀디스도 테마주죠. 이것도 1300억짜리고 그리고 뭐 에이프로젠 이것도 감사 보고서 적정 나오면서 올리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뭐 기업 가치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BCNC 그리고 뭐 진 맥트리스 위더스제약 이건 다 테마죠. 뭐 워닝 IPS는 반도체 관련주고 유니트론텍 1300억짜리 시그네틱스 이런 거 1800억짜리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강세에 보인 종목들은 전부 다 시총이 작아요. 헤이웨더 950억이고요. 뭐 큐라클 그리고 리오콤이라는 종목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650억이고요. 유온 이것도 한일진공 한진진공 보시면은 한일진공이네요. 한일진공이라는 데서 사명 변경해가지고 기업 탈피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600억짜리고 뭐 노을 이런 정치 테마주 이런 것도 움직이고 있고 꿈비 바이템메드 이런 진단키트주 이런 종목들이 위주로 상승했거든요. 오늘 시총이 제대로 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 보인 게 없어요. 막 소룩스 이런 거 올렸어요. 하인 DNC 딱 봐도 느낌이 좀 쎄하죠. 세토피아 세토피아도 시총 1000억짜리인데 얘도 이름 바꿨잖아요. 마이더스 AI라는 종목에서 이름 갈아치우게 해가지고 종목 위장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 리스트를 쭉 보면은 여간 시장에서 주도 업종적인 그런 흐름을 보인 시장은 아니었다. 그래서 개인들이 위주로 투자하는 뭐 바이오라던가 아니면은 이체전지 또 반도체조차도 엄청 강세를 보인 건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친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지루한 시간을 잘 보내야 되고 테마주 쫓는 매매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아침에 반도체가 셌다가 오늘 반도체도 변동 컸어요. 근데 HBM은 결국 힘이 좀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의 강세를 확실하게 보인 모습 후 공정 특히나 CXL 관련주도 좀 움직여줬거든요. 뭐 한양디지텍, 메오셈, YIK 그리고 오키스전자도 움직이다 좀 빠진 정도고 그리고 여기서 장비, 소재, 부품주가 확실하게 강세에 보인 날이었어요. 메모리도 약간 업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주총에서 잘 보였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 되고 2차 전지는 여전히 뭐 크게 재미없을 것이다. 오늘 2차 전지 산날 아니다. 아침 브리핑부터 뉘앙스가 팍팍팍 났었죠. 오늘 2차 전지 산날 아닌 거. 2차 전지도 오늘 쉬는 날이었고 바이오도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플랫폼은 좀 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알테오젠, 네오캠, ABL이 좀 빠진 모습 그리고 폐질환 치료제들도
상당히 힘을 못 썼고 AI 반도체 진단 이쪽은 제가 보지 말자고 했죠. 보지 말자고 한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재미있지 않았고 진단 키트나 이런 테마성으로 뭐 자백심이 6,000원 기술 수치 기대감 그냥 기대감으로 오른 건데 이것도 그냥 뭐 회사 IR 과정에서 나온 발언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기대감 되는 거 없고 바이오조차도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오른 건 아닙니다. 뭐 HLB나 알테오젠, 셀티론 이런 친구들이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뭐 바이오가 좋았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시장이죠. 그리고 뭐 원전도, 로봇도, AI도 개인 투자가 좋아하는 종목들 그다지 힘 못 썼고 그냥 진단 키트 백신 그리고 의료 미용기 기준도 그냥 쉬는 모습. 그래서 오늘 시장 재미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가 아침에 또 뜨다가 잠깐 밀렸다 다시 또 힘을 쓴 모습인데 뭐 엄청 세지 않았고 그나마 곡물 관련주가 조금 움직인 정도? 이것도 뭐 그냥 그래요. 뭐 지금 보면은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변동성으로 따지면 반도체 종목들이 더 많았다 오늘은. 그래서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엔 정말 재미없는 장이었구나. 코스피도 막 엄청 강세 보인 거 아니거든요. 금융주나 아침에 좀 많이 튀었다가 그마저도 따라 붙었으면 다 물렸다. 금융주에 삼성전자가 쓰고 다 빨아먹어서 그래서 이 정도. 뭐 셀 기업도 뭐 재미없었잖아요. 오늘은 진짜 투자하기 재미없는 날이었습니다. 종합지수만 그냥 삼성전자로 튀긴 날. 대한민국의 주린이들 삼성전자를 투자한 사람들만 재밌는 장.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마칠 때도 계속 얘기 드렸죠. 쫄지 마시라고요. 편하게 보시라. 랠리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박스권 위로 잘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랠리 더 나올 수 있고요. 지금 5월, 6월까지 시장이 부러지기 전까지는 아직도 갈 길 멉니다. 지금 그래도 적게는 8%? 많게는 10%까지도 전주 기대를 해보고 싶거든요. 적게는 100%, 많게는 10%까지 이 정도는 기대해보고 싶어요. 코스피에 대한 상승 이런 간극을요. 그래 놓고도 눌렸다가도 결국엔 쉬었다가 다시 갑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세상승 나오고 있는 거니까 역사적 신고가 계속해서 주식 투자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누리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도 어쨌든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의 상승은 진단키트가 만든 겁니다. 아마 바이오가 그냥 갈 수도 있는데 흔들게 한번 쿡 내려치고 그러고 갈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방향성은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확실하게 바이오가 좀 튼튼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도체도 그냥 뭐 이제 랠리의 흐름 따라 움직이는 정도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은 숨고르기 정도가 나왔는데 뭐 빠져봤자 200선일 겁니다. 이것도 아프기는 할 텐데 그래도 막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코스닥도 저는 기대를 좀 해보려고 해요. 결국에는 이거 신고가 만 뚫어가지고 1000포인트 넘기러 갈 겁니다. 이번에 5월, 6월 전에. 그래서 앞으로도 코스닥도 최소한 10% 이상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보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수 연동이 될 수 있는 종목에 이제는 단기 매매가 아니라 전략적인 구성을 취해서 기다리셔야 된다고요. 지금 시장 재미없는 거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반도체가 세기 시작했는데 눌리면서 바이오가 올라왔죠. 제가 본 건 이거였거든요. 아침에 시작할 때. 그래서 여러분 반도체 빠지고 바이오가 올라올 거예요 라고 했는데 이것까지 맞았어. 근데 바이오가 죽으면서 이거는 예측 못했죠. 삼성전자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올라오는 바람에 바이오가 가다가 말았어요. 물론 진단키트가 이게 올린 것도 있는데 그래놓고 바이오가 꾸역꾸역 반등을 했지만 반도체 상승을 막기는 힘들었다. 2차전지는 뭐 그냥 재미없는 하루였죠. 자, 그리고 미국 시장도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봐야 되는데 미국 시장 그냥 박스입니다. 박스. FOMC 결과가 좋든 안 좋든 뭐 올라가다가 내려올 거고 내려가다가 또 올라오고 그냥 박스를 좀 만들 것 같다. 이 정도 이상으로 지금은 어떤 호재나 악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루한 숨고르기 흐름, 이평선을 수렴하는 흐름 이런 것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똑같아요. 빠져봤자 연준이 야 우리가 한번 살려줘 볼게 하면서 올려서 다시 박스 만들 겁니다. 상단 박스가 밴딩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보는 거는 이 구간이 이렇게 있으면 빠졌다가 올라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박스를 좀 만들다가 그 다음에 쿵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랠리 만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소설적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이 정도까지 공유를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특별한 내용 없죠. 뭐 이렇게 정가 한번 보더라도 딱 보기에도 퍼럭퍼럭하잖아요. 상승 종목들도 하다못해 다 퍼럭퍼럭합니다. 뭐 딱히 볼 거 없는 그런 장이었다. 그래서 뭐 차트 찍어볼 것도 없이 오늘은 그냥 여러분 시간 잘 보내시고 좋은 날씨 즐기시라. 결국에는 이제 주도업종이 다시 한번 어떠한 트리거가 돼서 시장의 상승이 나올 때 주도업종 나타날 겁니다. 특히나 바이오 2차전지 꼭 주목하자. 반도체도 얼마나 더 수급보다 그냥 기대감만으로 갈지 그 업사이드를 꼭 생각하시라. 같이 반도체랑 2차전지 만원짜리 주식을 샀을 때 반도체가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2차전지가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봤을 때 이 업사이드가 큰 쪽에 베팅하는 게 더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정리드리면서 오늘 마감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